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살기 팍팍한 세상이 되어가는 이때에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잘 되어 가시나요? 제가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노후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필수 질문이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막막해 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이라 늙어도 몸이 허락해주는 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알 수 있었는데요. 65세부터 79세 어르신들 중 과반 이상이 생활비가 필요해서 나이가 들어도 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후가 현실이라는 사실이 무섭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중년들이 처한 상황이 위로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현상 때문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세월은 흘렀고 결국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은 다 큰 자식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나의 노후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들을 돕느라 등골이 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없더라도 자식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서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을 돕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행동은 사실 노후에는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자식에게 재산을 안 주면 시달려서 죽고 찔끔 주면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식이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투자를 요청해서 그 말만 믿고 목돈을 건넸다가 노후는커녕 부모 자식 간 관계도 멀어졌다고 합니다. 남보다 더한 사이가 되어 눈물 흘리던 그분을 위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되돌려달라며 법적 소송을 하는 일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요즘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돈이 무엇인지 은퇴를 앞둔 중년층과 노년기에 접어드는 많은 고령층이 하는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은 마트에 갔을 때 돈이 없어 고민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노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곧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령층에 접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중 하나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 30대에 활발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삶을 이어왔기에 노년층이 되면 자신이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상당히 큰 고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들이 특히나 갈 곳이 없어서 혹은 만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지낸다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은퇴 후가 되면 밖에서 만나던 사람들과의 기초적인 관계 자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꾸린 상태이기에 독거 생활을 하기 쉽고 은퇴 후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 집단에도 포함되지 못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홀로 거주를 하는 많은 중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만큼이나 개인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이 정신적인 고통을 꼽고 있을 정도인데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 반드시 일정한 단체에 속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만족감 그리고 안정감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느끼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심각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곳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노년층으로 접어들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사회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이는 육체적인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고통은 다양하고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역시도 상당히 큰 문제로 꼽히지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우 특히나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5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숫자만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치매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히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치료법들이 개발된 상황이기에 조기에 검진을 하게 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들어가는 돈만큼은 아끼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관절이나 뼈가 정상적인 형태로 유지되기 어렵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면역 체계 역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유행 질환에도 상당히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동네 병원에 가보셨나요? 아픈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특히 중년 이후 사람들이 대기실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로 지금부터라도 꼭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나 운동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건강을 방치하게 될 경우 비만은 물론 성인병과 같은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운동부터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햇볕을 쬐이고 환기를 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년층일수록 꾸준하게 야외 활동과 운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 특히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음이 오면 잠을 자는 등의 말 그대로 욕구에 따른 삶을 살게 되기 쉬운데요. 이런 경우 실제로 면역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한 생활 패턴을 정하고 그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건강 유지를 하면서 활발한 노후 생활을 위한 대비도 잊지 마세요. 제 주위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들 재테크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하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여 어울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동만으로는 버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여러 방법을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할 얘기도 많고 관련 활동을 할 때 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공부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목돈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돈을 쉽게 불리게 해준다고 해도 믿지 마시고 확실한 내용인지 여러 번 검토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노년이 되더라도 교육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일수록 더더욱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제 친구는 등산을 매주 하고 있는데요. 산악회를 만들어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산도 오르내리고 각자 도시락도 챙겨와서 등산 후에 수다 떨면서 나눠 먹기도 하다 보면 즐거워서 시간도 금방 지나고 다음 모임이 기다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침마다 요가를 가는데 아침에 가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분들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요가 후에 명상을 통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많은 취미 활동이 존재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친구가 가입하고 있는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서 가끔씩이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도 나누면 더 열심히 살고 싶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피곤하게 매일 같이 만나는 것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만 만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년이 되면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느낄수록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중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놓는 것이야 날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저물면서 노후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독사를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과 노후 준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양병원의 면에 와서 서 있는 가족들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보입니다. 침대 옆에 바짝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며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입니다. 딸의 옆에는 대부분 사위가 뻘쭘하게 서 있을 겁니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놀랍게도 아들보다는 딸들이 이따금씩 찾아와 말 동무도 해주고 따뜻한 음식도 준비해와서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아들, 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숙제하는 것 마냥 부모 얼굴을 보고 딸이 사온 음료수 하나 까먹고 사라지곤 합니다. 아들하며 무슨 신주단지 마냥 금지옥엽 키워놓은 벌을 받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딸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는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도 그날이 찾아올 것이고 자신과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약해져 가면 어린애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해도 괜찮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며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흘리면서 먹고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았던 것은 모두 부모님의 든든한 그림자 덕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나이가 들어 어린아이처럼 되면 자식들이 무섭고 눈치도 보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꾹꾹 참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주거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 하지 말고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리고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는 인생을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담담하게 눌러쓴 편지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울컥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은 마음에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그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찾아와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돈이 넘치도록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많은 부를 자식에게 남겨줘도 부모를 책임지고자 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식과 손주를 그리워하는 요양원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지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유명인사면 무엇하리요? 지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 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짝디 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참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지난 인생이 그려져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은 어깨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울 곳이 없어 슬픈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넋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보이지 않지만 잘 깨지기도 합니다.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존재인 아버지.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딸린 용과 싸우러 나가십니다. 그것은 피로와 뜻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도 넘게 현관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에게서 칭찬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선생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맘 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어릴 때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나의 영웅이었고 청년이 되었을 땐 세대 차이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존재였으며 중년이 되어서는 올바른 조언을 해주시는 훌륭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농도가 2배쯤은 진하며 울음은 10배쯤 될 것입니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웁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를 만나면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선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갑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만 흐르는 줄 알았던 시간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을 보고 있으면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곤 합니다. 그러니 살아 생전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는 것이 이제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의 날이 찾아온다 생각하면 서글퍼지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날들만 기억하고 싶기에 자주 찾아뵙고자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잘 돼서 효도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